예,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저는 오늘, 휴무입니다. 일 이제 바로 끝나고 들어왔고요. 오늘은 제 남편이랑, 모시고 파주에 임진각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고향 땅을, 멀리서 이제 보고 온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예, 음, 이렇게 한 살, 두 살 먹어가니까, 고향에 대한, 기억들이 많이 나고요. 엄마가 전에 해주던 음식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다고 이제 엄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그냥 기억 속에 저 끝에 있는 것들을 이제 끄집어내서 나만의 음식으로 만드는 거죠. 일하면서 오늘, 어제 저녁에 이제 일하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랑 세 번째 탈북할 때 함께 탈북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엄마 환갑 때문에 청진에 이제 환갑 준비하러 나가고 이 친구하고 저는 이제 교화소 있을 때도 사전에 약속을 안 했는데 이 친구는 이제 교화소에서 나와 보니까 쌍둥이 남자 동생 둘이 있었는데 그 남자 동생들도 굶어 다 죽고 부모님들은 다 굶어 돌아가신 지 오래되고 해가지고 갈 데 오갈 데 없으니까 저희 집에 이제 무작정 찾아온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 말을 빌어보면 내 같은 게 당신 딸 같은 게 그러니까 교화소에 갔다 온 게 창피하죠. 당신 입장에서 집에 있는데 그런 게 한 명 또 왔으니까 되게 싫더래요. 그래서 보냈대요. 엄마 말을 빌어서 들으면 쫓아 보냈는데 갔으려니 생각했대요. 근데 저녁에 구정물 이제 버리고 문 걸려고 이제 구정물 버리러 이제 나갔는데 담벼락에 담장 밖에 그림자가 이제 있더래요. 그래서 대문 열고 나가니까 그 친구 이름이 수정이거든요. 김수정이. 오갈 데 없으니까 거기 이제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너무 짠해서 데리고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 이제 거의 이제 한 달 동안 머물다가 저랑 같이 탈북했는데 친구가 심장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막 한 3시간 막 4시간 걸어서 이제 두만강 마주 보이는 데까지 이제 막 가려면 이제 많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산길을. 근데 언니 나는 심장 때문에 못 갈 것 같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냈었거든요. 두만강에 들어가서 이제 나중에 두만강 안에 들어가 중내 산에 하지 말고 못 올 거면 여기서 저를 바로 하산해라. 나는 이제 가다가 죽어도 갈 거니까 너는 새끼 생각 안 하니? 너도 중국에 새끼 있잖니? 막 이러면서 그 친구를 막 이제 들들 볶았어요. 볶는다기보다도 이제 혼낸 거죠. 걔가 막 이제 내가 그런 모습 처음 보니까 저도 이제 막 이판사판이거든요. 이제 저도 얼마나 어렵게 큰 용기를 냈는데 세 번째 탈북 얼마나 어려워요.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두 번 북송 다 한국 기도인데 음,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두만강 11월 말 두만강 이제 건너는데 거의 이제 뭐라 그랬지 살얼음이 두만강 절반 넘어가니까 심장이 막 이제 얼어붙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다리가 물속에 잠긴 다리가 옮겨지지 않아서 손으로 막 옮겨가지고 겨우 건너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날씨 추워지니까 그 친구 생각이 나요. 그 친구는 지금 어디 있는지 중국에 있는지 한국에 있으면 저한테 연락할 건데 아직 한국에 못 왔나 봐요. 짠한 추억이 나죠. 이제 나무잎이 조금씩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 친구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읽어드릴 제목은요. 무섭고 피마르는 조사가 시작되다 입니다. 그렇, 그렇게 두렵고 죽기보다 싫었던 내가 조사를 받는 날이 다가왔다. 온송 보이부에 이관되어 온 지도 딱 열흘 되는 날이다. 간수가 내 이름을 불러 나갈 준비를 하니 간방에 같이 앉아있던 언니들이 조사받으러 나가면 열의 아홉은 이유 없이 때리니 그에 대비해서 두꺼운 옷을 입고 나가라고 한다. 그러면서 저저마다 겨울 속옷을 벗어 주어서 입고 나왔다.
대장염으로 열흘을 견디다만 뼈만 남은 몸에 몇 가지 맞으면 쓰러져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다. 무산이 집이라는 정말 예쁘게 생긴 어떤 아가씨가 나보다 먼저 조사받으러 나가서 어디를 터지는지 고함 지르는 소리가 온 감방에 울려 퍼졌다. 이 보이부 감방 안에 들어온 다음부터 탈북자들이 조사받으면서 얻어 터져서 비명 지르는 소리는 심심찮게 들어왔던 터라 나도 조사받으러 나가면 분명 저렇게 터질 것이다 하고 생각하니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미 나을 수 없는 곳으로 갈 거라고 짐작했던 그 길을 하늘이 도왔다.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북송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한 조사 문서를 같이 보낸다. 예를 들어 김아무개는 한국으로 가려다가 내몽골 어디서 아무 날 몇 시 몇 분에 중국 공안에 잡혔다는 그런 형태의 서류다. 그런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딸려서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은 분명 창조주께서 나를 도우신 것이다. 불려나간 사무실에는 사무용 책상과 의자 2개가 마주 있고 철로 만든 책장이 있었다. 그 중에도 유독 눈에 띄었던 건 책장 옆에 비스듬히 서 있는 사면이 5cm가량으로 된 오승호 나무 강목이었다. 저 강목으로 두들겨 패는구나 조사를 하면서. 나이가 있어 보이는 지도원이 내 앞에 앉아 있었다. 그가 무엇을 물어올지 골똘히 생각하던 와중에 갑자기 강목이 그 인간이 손에 쥐어서 나를 향해 날아왔다. 몸을 향해 여기저기 날아오는데 순간 다른 생각 때문에 아픔이 느껴지지 않았다. 한 10분쯤 맞으니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몰려왔다. 정신을 차리라고 하면서 그 간수는 이렇게 정신을 잃고 나오는 년들은 열의 9은 한국행 기도라고 하면서 인정 사정 없이 두들겼다. 아프다고 소리칠 기운도 없지만서도 힘든 온몸에 잔뜩 힘을 주니 더 아픈 것 같아 아예 힘을 빼고 얻어맞으니 그에 덜 아팠다.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얻어 터지는데 조사실로 누군가 사복 입은 남자가 들어오더니 모락모락한다. 강목으로 나를 때리다 멈춘 지도원이 나보고 다시 감방으로 돌아가라고 한다. 그 남자에게 나를 조사하던 지도원이 하는 말이 귀에 들려왔다. 왜 쟤는 중국에서 서류가 따라 나오질 않나? 모르겠네.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다리를 질질 끌며 감방으로 돌아가는데 머릿속에서 갑자기 확신이 몰려왔다. 내가 한국 가려다가 한겨울에 내몽골에서 잡혀 도문으로 이감된 사실을 적힌 서류가 중국에서 따라 나오지 않았구나.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살아서 나갈 수 있겠다. 그 사실이 밝혀지지만 않으면 나는 살 수 있다. 순간 기쁨이 확 몰려왔다. 조금 전 조사받으러 나오기 전까지 희망이 없어 보이던 내 인생의 반전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 이제 살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목에 얻어 터진 몸이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지만 나를 담당했던 지도원이 중국에다 알아볼 경우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사실이 알려지지 않는다면 나는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몰려왔다. 혹시 내가 내몽골에서 잡힌 경리를 아는 누군가가 여죄로 불어버린다면 나는 어쩌지? 조사받고 들어온 그 다음부터 나는 하루 종일 그 생각으로 보냈다. 나의 서류가 딸려 나오지 않은 것은 기쁜 일이지만 또 다른 일들이 나를 기다리는 것 같아서 감방 안에서 앉아있다가도 혹시 내 이름이라도 부르면 나는 혼조라듯 넘어갔다. 하지만 며칠을 더 지나도 나에 대한 보이부의 태도가 변화가 없었다. 그러자 나에 대한 자료들이 중국에서 따라 나오지 않았다는 것과
보위부에서 나에 대해 중국 도문변방에 별도로 의뢰를 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다행스럽게도 북한은 아직도 한국이 국정원과 같은 시스템이 잘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아니, 없었다. 원성 보위부에서의 하루하루는 내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무섭고 불안하고 몸서리치도록 지겨운 나날이었고 정말 하루빨리 벗어나고픈 나날들이었다. 아마 나뿐 아니라 북송을 경험한 모든 탈북자들이 겪은 하나 같은 심정일지도 모른다. 이 지옥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중국에 있는 딸애를 만나고 싶었다. 다음번 조사에 불려나가 또다시 강목으로 수없이 얻어 터지긴 했지만 그냥 중국 어느 농촌에서 살다 헤매다가 각 지방에서 진행하는 호구 조사에 걸려 나왔다는 변명 아닌 변명으로 나를 조사한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었다. 피마르던 조사는 끝이 났고 나는 감방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없이 조용히 찬양했다. 이제 살아나가서 다시 중국으로도 갈 수 있고 내가 낳은 딸 아이를 다시 볼 수 있게 됐다. 가족을 만나고픈 의지가 그렇게 목숨을 연명하는 큰 끈이 될 줄은 몰랐다. 환경이 비위생적인 원성보위부에서 대장염은 탈북자 한 사람 한 사람 거쳐갔다. 속내를 다 터놓을 수 없는 공간이라서 그렇지 아마도 감방안 정자로 앉아서 비인간적인 교정을 받고 있는 탈북자 한 사람씩 속을 열고 보면 아마도 나처럼 다 힘들고 괴롭고 무섭고 불안했을 것이다. 내가 있던 옆 감방에는 한국으로 가려다가 잡혀서 북송되어 나온 그래서 중국에서부터 한국 기도라고 딱지를 달고 나온 사람들이 모여있는 감방이 있다. 그 사람들은 원성보위부에 와서도 얻어 터지기를 수없이 반복했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그리고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 아무 날 아무 시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일명 비판서라는 것을 책 몇 권씩 분량을 써내야 했다. 이렇게 비판서를 서너 번 받아내고 그 사람이 행위가 하나부터 열까지 똑같다는 것을 그들에게 인정이 되면 드디어 서류에 손도장을 찍고 정치범 수용소인 요독에 보내질 일만 남는다. 그들은 정말 살아서는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곳으로 보내진다. 내가 있던 감방에는 나보다 먼저 더문 감옥에서 같이 있던 성이 은희 자매가 이감되어서 이미 나와 있었다. 나랑 같이 한국 간다고 떠났던 일행들은 석 달 전에 이미 다 한국행 기도라는 낙인이 찍혀서 각자 고향에 있는 군 보위부로 이송을 갔다고 전해 들었다. 가슴이 미어지고 가슴이 아팠다. 나랑 중국에서 한 동네 한 지붕에서 살던 장미하도 그렇게 요독으로 보내졌고 그때로부터 수년이 지난 지금도 미화 소식을 그 가족들에게조차서도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었다. 그때로부터 6년이 흐른 지금 나는 2월이 내몽골 눈밭을 헤매고 얼어터진 몸으로 죽음을 불사르면서 한국으로 오고 싶었던 젊은 피들을 그 땅에 남겨두고 나 혼자만이 한국에 와서 이 책을 쓰고 있다. 지금도 북한이 어느 하늘 아래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그들이 생각나고 함께 오지 못한 미안함이 나날이 더욱 진해지고 있다. 옥금이, 미화, 김성희, 재혁이 다른 두 분의 이름은 몰라서 쓸 수 없지만 그들과 내가 얼마나 이 땅에 오고 싶어 했는지 아마 한국에서 태어나서 사는 사람들은 다 모를 것이다. 정말 그들이 죄라면 정말 그들이 딱히 죄라면 북한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는 그들에게 대한 한없이 미안한 마음을 속죄하는 심정으로 그들의 자취를 이렇게 책이라도 남기려고 나는 열심히 글을 써내려간다. 나는 그렇게 단 1분도 있고 싶지 않았던 원성보위부에서 정말 기적같이
정말 북한에서 살았던 사람으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살아서 다시 중국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온성보위부에서 온성 보안소 단련대로 나가게 되었다. 보름간 있었던 숨막히는 공간에서 나는 다른 사람이 부축을 받으면서 보위부 감방에서 나왔다. 뒤도 돌아보기 싫을 정도로 끔찍했다. 아직도 그때를 떠올리면 오금이 저린다.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정말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서 지금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분들도 제가 읽어주는 이 오디오를 들으신다고 합니다.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저한테 이제 피드백을 주시는군요. 감사했습니다. 또 길을 열고 들어준다는 것도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는 또 오늘도 북한의 현실을 얘기하고 싶고 마지막 내 목숨이 끊어지는 날까지도 북한의 현실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자고 한숨 자고 저기 파주의 임진각으로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좋은 동영상 찍어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영주였습니다.